대비의 회장 겸 사장입니다. 혼자 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사장님이 2008년도 말에 포브스가 발표한 일본의 자산가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전년도 대비의 12% 매출 성장, 32% 경상이익 성장을 가져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 나머지 다 적자 보고 있는데 혼자 적자 보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유니클로라는 회사는 이렇게 혼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혼자 다 하고 있는 분의 역할이었죠. 어떤 거냐면 폴리스, 히트텍 이거 배운 분이셨습니다. 겨울에 이거 보면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열을 하죠. 발열레이, 따뜻하다는 발열레이를 하고요. 그다음 브라탑이라는 굉장히 여자분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옷들을 아주 연가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업의 본질을 이렇게 본 겁니다. 왜 옷은 잡지나 레코드처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없을까?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옷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날 잡아서 나와서 옷을 실컷 맞춰 입어가지고 한 5군데, 6군데 돌아보고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니클로는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 바꿔버려요? 왜 잡지처럼 사지 못할까? 그래서 가장 쉬운 공간에 가장 도심에서 벗어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 공간 속에 로케이션을 두는 이게 업의 본질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유니클로딩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구입하는 물건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씩 사는 물건이 돼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뭡니까? 값이 싸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 시절에 만든 옷이 바로바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지금 올해 유행이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긴장감과 스피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니클로가 1등이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5분 전 정신. 유니클로에서 회의를 하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시 안 하죠. 1시부터 합시다. 1시부터 영업회의 합니다. 몇 시에 시작하죠? 오늘 1시부터 영업회의 시작합니다. 보통 몇 시에 시작할까요? 1시 10분. 몇 명이 영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까? 10명. 그러면 1시 10분에 시작하면 꼭 1명 내지 2명이 늦게 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날아간 거예요? 10분 곱하기 10명이 날아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100분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보통 100분이 날아가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꼭 늦게 오는 사람은 플랩을 떠오죠. 플랩을 떠오는 사람의 특징은 회의가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을 모르죠. 20분 있다 온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는 게 되니까 눈치보다 꼭 한마디 하죠. 그게 뭡니까? 짱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가 다시 난상 토론으로 변하고 안 되겠다. 내일 다시 모이자. 내일은 다시 모이면 다시 10분 뒤에 시작합니다. 심플해요. 근데 유니클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회의는 5분 일찍 시작합니다. 1시에 시작한다. 그럼 1시 5분 전에 시작합니다. 5분 전에 와서 제출하라 그럽니다. 뭘 제출합니까? 오늘 회의의 결과가 뭘지를 예상해서 내보라 그래요. 아주 심플합니다. 올 때 빈손으로 하지 말고 오늘 회의 결론이 뭘지를 내라. 어떻게 내라? 틀려도 된다. 내라.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 틀려도 되니까 내라. 그러면 적어도 오늘 회의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고 오거든. 유니클로는 그걸 한 거예요. 5분 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 수가 있어요. 스피드가 무너지게 됩니다. DBR에 제가 썼습니다. 한국이 만약 스피드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면 김현철 교수는 책하고 엮었었는데 우리가 경쟁력의 본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스피드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들만의 공장을 만들면서 손쉽게 전 세계로부터 소싱할 수 있는 SCM을 만들고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만들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페셜티 스토리지로 5 레벨 그 오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요건 자기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던 보편 개념이거든요. 이걸 가장 잘 실행한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가 됩니다. 처음에 야나이 사장이 저스코에서 반년을 일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 회사의 맨드샵 오고리 상사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2세 경영자죠. 들어갔어요. 근데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대기업은 원래 그래?
너희 좀 배웠다며? 대학 나왔다며? 이러고 이제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위기, 거래처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새로운 손님을 소홀히 대하고 단골 고객만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고 이윤보다는 단골 고객을 해서 편하게 장사하고 있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네요. 이거 영업 새로 하라 그러면 영업력 가지라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종업원들한테 연하이트 아저씨가 굉장히 거친 말투로 봤더니 이거 아니니까 계속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딱 줘요. 야, 너 되겠다. 봐. 그러고 나서 모든 종업원이 다 나갔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나이트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저스코 다니다가 와가지고 자리를 맡았더니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혼자서 14시간, 15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니까 영업부터 소싱부터 생산부터 광고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었죠.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PA가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영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야나이트 아저씨,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쫓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시사할 때. 하지만 어떤 의미냐? CEO는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영업에 관한 것은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의 본질이었죠. 두 번째 영업에 관한 겁니다. 인재들에게는 딱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인재들 현실을 보고 생각해라. 현실을 보고. 분명히 머릿속에는 몇 가지 시간쯤 동시에 흐른다. 첫 번째는 지금 물건이 뭐가 팔리고 있는지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시즌. 야,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으면 가을에 뭐 팔릴까?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가을 제품을 가을부터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피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봄에 봄 제품을 팔고 있지만 머릿속은 가을 제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1년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후 뭡니까? 내년 봄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관리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개발시켜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역할로 생각했습니다. 야나이트 아저씨.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의 본질을 왜 우리는 옆에서 김밥 사 먹듯이 티셔츠를 사지 못할까? 바꿔낸 거죠. 두 번째, 영업력. 물론 그 아픔 속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기 몸으로 직접 배웠어요. 시장을 압니다. 영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요구하는 게 5분 전 정신. 우리 루스타임 없어. 두 번째,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흐른다. 지금 열심히 현재를 봐. 지금 트렌드가 뭐야? 그러면 다음 시즌에 뭐 할래? 1년 뒤 봄에 뭐 할래? 장마가 왔습니다. 장마 시즌을 열심히 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자분들 장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닐 장화들이 팔려나갑니다. 겨울에 부츠들을 가죽들을 신다가 지금은 전부 고무 장화를 여기까지 오니까 신고 오자. 아직 안 보이시나요? 내일부터 거리에 장마때가 돼. 다음 주에 다시 장마가 오겠네. 나가보세요. 반 이상이 그 고무 장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 시즌에 가을에는 뭐가 올까? 겨울에는 뭐가 올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년 여름에는 뭐가 올까요? 장화의 패션이 되겠죠. 실용성다운 패션이 올까? 뭘 보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흘려야 된다. 이게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겠습니다. Getting things done through the people. 그게 바로 이제 야나이트 아저씨가 생각한 그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하는 경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글쎄, 세계에서 단 하나의 패스트 리테일링만의 그룹을 만들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스트 리테일링과 유니클로를 만들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밀리 리테일링 그룹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진출하겠다. 이게 바로 비전과 꿈이죠. 다시 전략의 마무리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이 말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 세드라는 사람이에요. 얘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배가 항구에 있으면요, 방파제가 가려지고요. 여기에서는 뭐 밀물, 설물에 따라 가지고 배가 위로 아래 일명오지 풍랑도 만나지 않고 절대로 침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의 존재 이유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항구에 있는 게 뇌의 존재 이유. 그게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 기업가 정신을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력. 모든 일 직원이 다 나가도 나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인내력.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모두 나의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관리력. 이걸 있어서 죽자고 고생을 해도 버텨내야 된다. 자식아, 날 봐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회사를 키웠지 않냐? 너도 고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키워야지.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도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들 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왜? 그 어려운 거를 내가 왜 맡아야 되지?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기업을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할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사업의 기쁨이에요. 업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어떤 공헌을 하는가, 그 측면을 보고서 정말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야지. 진짜 기업가 정신은 말이지, 고난을 인내하고 힘든 걸 참아내고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해결하는 고생만 강조하고 해결의 쾌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 미국 시장을 뚫었을 때, 유럽 시장을 뚫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거는 그 일련의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상해주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 온 대양을 떠나는 그 즐거움, 그죠?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그 항해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 정신 즐거운 겁니다. 기업가 정신 해볼 만한 겁니다. 아닙니다. 멋진 겁니다. 진짜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볼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서평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